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옥수수 짬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무거울 수 있고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친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마지막 사연 다음에 나왔던 귀신 보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짬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짬빠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보시고 들려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네.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네네. 일단 친구랑도 한번 잘 얘기하기는 했고, 일단은 최대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네. 당시 그 친구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네. 기리입니다. 짬빠죠. 이번 얘기가 조금 자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한번 순화를 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도 예전에 대충은 들어서 이거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 얘기를 이제 시들모에서 하려고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다시 듣는데, 이제 자세한 부분을 이 친구가 예전에는 안 했다가 이번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는 좀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좀 끔찍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들었을 때 너무 좀 그랬었어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게 조금 괴로워서 약간 그랬었는데, 근데 뭐 친구랑 덤덤하게 얘기해줬고, 근데 이거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친구랑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듣고 나서 이거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돌비님한테 이제 제가 의논을 드려서 뭐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이게 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들으시면서 좀 안 무섭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사연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주인공인 친구 이름은 제가 수키라고 할게요. 이 수키가 영환이 트인 사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어렸을 때 어린이 치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8, 90년대 유년 시절 보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뉴스에서도 약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학교 앞에 이제 어머니나 친척분들이 애들 학교 시간에 픽업해서 이제 학교시키고 그랬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조금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초등학교를 이제 수키가 입학을 했는데, 집에서 도보로, 이제 어린아이 도보로도 한 5분이 안 걸리는 거리에 학교가 있었대요. 부모님이 이제 그 동네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었어서 아침 일찍 이제 장사를 준비를 하러 가셨었어야 하니까 아침에 이제 오빠들이랑 같이 등교를 하고, 학교도 오빠들 끝날 때까지 학교 안에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같이 하교를 하고 했었는데, 그날도 어느 날처럼 놀이터에서 이제 혼자서 놀고 있었대요. 원래는 이제 놀고 있으면은 운동장에 체육 시간인 언니 오빠들이 꼭 있어가지고 피구하거나 뭐 달리기 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체육 활동하는 거를 보면서 놀고는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운동장에 아무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바닥에 막 그림 그리면서 혼자 이렇게 쓱쓱 놀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 위로 그림자가 이렇게 쓱 지더래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머리는 쪽진 머리에 약간 다홍빛, 정확하게 이 친구가 색은 기억은 못하는데 어쨌든 다홍빛 계열이라고 기억은 하더라고요. 그 다홍빛 계열의 한복을 곱게 입고 회색의 뭐 모피 같은 그런 걸칠 거를 걸치신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빵긋 웃고 계시더래요. 네, 기억에 이제 되게 이목구비가 굉장히 연예인같이 뽀얀 피부에 빨간 입술에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떠올려봐도 너무 아름다운 분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수키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이렇게 빤히 계속 올려다 보니까는 이 여자분이 안녕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너 땡땡 가게의 딸 수키지? 이렇게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렇게 했더니 순자 이모라고 할게요. 나 엄마 친구 순자 이모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짜장면 시켜놓는다고 수키 너 데리고 오라고 이모를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너무 어리고 순진했던 이제 우리 수키는 짜장면이라는 말과 또 어린아이들은 눈이 솔직하니까 눈에 되게 아름다운 분이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무장해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가게 이름도 알고 있고 자기 이름도 알고 있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이제 그 이모를 따라갔대요. 이제 학교에 나와서 언덕을 내려가면서 그 순자 이모가 끊임없이 수키가 좋아할 만한 주제로 계속 말을 걸더래요. 뭐 만화 얘기라던가 마론 인형 얘기 뭐 이제 뭐 그런 아이가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계속 그런 주제로 말을 걸어서 좋은 거죠. 이제 자기도 그래서 끊임없이 쫑알쫑알 거리면서 대답하면서 이렇게 걸었대요. 그리고 네. 이제 걸어 내려와서 학교 후문 밖으로 나오니까 앞에 이제 어떤 남자분이 중년의 남자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고 순자 이모가 수키를 딱 그분 뒤에 태우고 본인이 이제 그 수키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분이 운전을 하시고 순자 이모와 그 남자분 사이에 수키가 이렇게 딱 끼게끔 태우신 거죠. 어른들 사이에 이제 딱 껴있으니까 옆에 주변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아이는 네. 작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쭉 가는데 오랜 시간은 아니었다고 기억하는데 그렇게 가다가 오토바이가 멈추고 순자 이모가 또 이제 수키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오토바이에서 내려주고 그때서 이제 시야가 탁 튀어서 보니까 바로 눈앞에 파란 대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빠 가게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순자 이모가 이모랑 여기서 있으면 엄마가 곧 올 거야 이러고 파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수키가 그때 기억이 조금 또렷하게 남아있는 편이어서 그 집 구조를 좀 잘 기억을 하는데 파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에 조그맣게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꽤 큰 나무가 있었고 나무 오른쪽으로는 우리 어릴 때 살던 집들 보면 작은 창고 같은 게 있어요. 막 연탄 같은 거 넣어놓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게 꼭 있었어요. 그런 창고가 있었고 이제 정면에 2층 집이 있고 그리고 그 2층 집 바로 왼쪽으로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런 끈, 리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물건들이 그 벽을 따라서 이렇게 쌓여 있었대요. 그러고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른 거죠. 지금은 수키가 이 냄새를 뭔지 아주 잘 알아요. 오. 이게 향 냄새인데 그 향 냄새가 이제 집안에서 진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약간 인상을 찌푸리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모가 이제 먼저 들어갔다가 뒤를 돌아보고 이제 수키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로 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실을 지나가서 방으로 A를 데려가가지고 방에는 큰 장롱이 있고 TV가 있었는데 이제 그 순자 이모가 잠깐 이거 보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화 비디오를 틀어주고 나갔대요. 근데 이제 만화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왔는데 짜장면도 없고 엄마도 없고 낯선 집이고 그러니까 뭔가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달그락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방문을 살짝 이렇게 끽 하고 열고 얼굴만 이렇게 쓱 빼서 밖을 봤는데 바로 옆에 이제 부엌에서 순자 이모가 등을 돌리고 뭘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뭐 하시지? 이렇고 이렇게 보니까는 은색깔의 큰 냉면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냉면 그릇 같은 거에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손가락을 넣고 뭔가 이렇게 빙글 돌리고 계시길래 저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뒤로 휙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스키가 딱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고 스키를 보고 또 이렇게 싱긋 웃으시면서 만화 보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스키야 왜 나왔어? 하면서 이제 그 냉면 그릇을 들면서 다가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 웃음과 그 상황에 뭔가 이질감 같은 게 너무 느껴져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제 방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모가 이제 계속 그 입꼬리가 올라간 미소를 안 내리면서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그 그릇을 스키한테 내밀었대요. 네. 이렇게 봤더니 뭔가 핑크빛이 도는 액체가 있어서 순자 이모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그 순자 이모가 미숫가루야.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얼른 마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아는 미숫가루는 나무 색깔인데 근데 이거는 핑크 색깔인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마시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순자 이모가 뭐해 웃으면서 얼른 한 모금 마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순자 이모 표정이 분명히 웃고는 있는데 굉장히 단호한 표정, 웃고는 있는데 싸늘하고 단호한 표정이어서 이게 순순히 마실 수밖에 없었대요. 뭔가 이상한 걸 알면서도. 근데 이제 그 순자 이모가 그 그릇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입에 그 그릇을 이렇게 대주어서 한 모금 꿀꺽하고 마시는데 달달한 미숫가루 맛에서 뭔가 좀 역한 맛이 나서 한 모금 먹고 안 마시겠다고 하면서 손살을 치면서 그릇을 손으로 밀어냈는데 순자 이모가 이 스키 얼굴을 못 움직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억지로 그거를 먹이려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는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리지만은 이미 방문을 열고 봤던 그 상황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이미 눈치를 챘는데 근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제 막 으앙하고 난리를 울었더니 치지. 그 예쁘게 웃던 이모 표정이 한순간에 정말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울면 안 돼. 넌 울지 않을 아이라는 걸 알아. 이렇게 울면 안 돼. 넌 이렇게 울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중얼거리면서 애를 방 안으로 더 깊게 밀고 너 울지 않을 때까지 이 방에서 있어? 이러더니 탁 밀치고 방 안에 넘어뜨린 다음에 문을 닫고 나가시더래요. 근데 이제 막 울면서 손잡이를 잡고 막 덜컹덜컹 열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밖에서 문을 잡고 있는지 뭔지 문이 안 열리고 한참을 막 방 안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틀어줬던 그 만화 테이프가 디모사의 만화 테이프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대표 캐릭터가 있어요. 그 대표 캐릭터가 말을 할 때 이제 소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저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이러잖아요. 예, 네 맞아요. 딱 맞죠, 그렇게 맞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웠대요. 약간 패닉 상태에 온 것 같은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고 무섭고 울고 그렇게 이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비디오 테이프도 이제 다 끝나서 치지직하는 빈화면만 나오고 이제 정신이 없던 와중에 지쳐서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잠이 들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떴는데 방 안이 좀 어두워졌대요. 저녁쯤이 된 거죠. 그래서 빛이 희미하게 이제 살짝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 안에서 문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무릎으로 기어서 가는데 방문 앞으로 옛날에 그 노란 장판 아시죠? 그때는 이제 바닥이 노란 장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스키도 몰랐는데 지금은 또 깨닫게 된 게 거기에 이렇게 뭔가 선 같은 게 쭉 있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길게 파인 자국이 있더래요. 그게 손톱 자국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길게 쭉 파인 자국, 그걸 손으로 이렇게 그 자국을 만져보는데 그 손톱 자국이 길게 방문 바로 앞에서 이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뭔가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바닥을 쭉 손톱으로 긁어서 낸 것처럼 길고 깊게 이렇게 손톱 자국이 나 있었대요. 근데 그 긁혀져 있는 틈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탁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탁탁 걸리면서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주눅든 상태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방문이 열린 거죠. 순자 이모가 아까 이제 무서웠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또 그 예쁜 얼굴에 환한 미소로 스키야 저녁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키를 또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거실로 데리고 나왔대요. 근데 그때 그 순자 이모의 한쪽 손이 얼기설기 붕대 같은 걸로 감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아까는 붕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서 손이 아파요? 이렇게 물었더니 살짝 다쳤어?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붕대에 감은 손으로 스키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스키를 거실에 앉혔대요. 거실에는 아까 들어왔을 때는 눈에 안 보였던 액자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었는데 그걸 슥 보니까 그 액자마다 낯선 어른들의 얼굴들이 액자마다 한 분씩 사진으로 담겨져 있고 어떤 거는 흑백 사진, 어떤 거는 컬러 사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담겨져 있었는데 그 스키를 그 앞에 앉히고 순자 이모가 또 환하게 웃으면서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분은 땡땡 할머니야. 그리고 이분은 땡땡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줬대요. 스키는 아직 어안이 벙벙하죠. 무서워서 주눅들기도 했는데 또 환하게 웃으면서 또 저렇게 친절하게 뭔가를 또 얘기를 하니까 좀 경계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지 않고 계속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스키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순자 이모가 자, 이분 이름이 뭐야? 라고 하니까 땡땡 할머니요. 했더니 순자 이모가 옳지, 역시 너무너무 똑똑하구나 이러면서 불고기 같은 거에 이제 비빔 밥을 한 수저를 떠서 스키 입에 넣어줬대요. 저 오물오물 이제 그거를 먹고 있으니까 또 옆에 사진을 가리키면서 자, 이분 이름은 뭐지? 하니까 땡땡 할아버지요. 어머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또 한 수저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진과 이름을 대치해가면서 반복했대요. 그게 이 친구 기억으로는 총 8분이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한 거죠. 그렇게 맞출 때마다 또 고기에 비벼진 밥을 주니까 이제 배가 금방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 먹을래요 이렇게 했더니 아 그래? 그럼 이제 이거 마셔야지 하면서 아까 그 그릇에 담긴 미숫가루를 또 쓱 내밀더래요. 이거 안 먹고 싶은데 근데 아까 그 표정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안 먹으면 또 그렇게 무섭고 나는 또 방에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꿀떡꿀떡 넘겼대요. 네. 달달한데 되게 비릿하고 역한 맛? 제가 이 표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많이 했고 돌비님이랑도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표현을 할게요. 네, 다 알아요 어차피. 네, 여기까지만 표현을 할게요. 시간이 지나고 늦은 밤이 돼서 엄마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자 이모한테 이모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항상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왔었는데 이랬더니 아까 엄마가 이모한테 전화가 왔어. 오늘 무서운 삼촌들이 집에 온다고 스키는 이모 집에서 하룻밤 자면은 내일 엄마가 데리러 올 거래. 저 엄마 지금 보고 싶어요. 집에 그냥 지금 이모가 데려다 주세요. 이랬더니 아니야 지금 가면 무서운 삼촌들이 화를 아주 많이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삼촌들을 도깨비 얘기에 빗대어서 정말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가면 이제 뭐 잡아먹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스키도 안 되겠다.
어린 마음에도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엄마가 내일 온댔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이모가 이제 그 상을 치우고 방에 다시 같이 들어갔대요. 같이 들어가서 앉아서 순자 이모랑 TV를 같이 봤는데, TV가 재밌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 순자 이모가 슥 시계를 보더니, 자,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방 한가운데에다가 이불을 깔아줬대요. 그래서 그 안에 쏙 들어갔는데, 폭신한 그 이불 안에 들어가서 기분은 좋은데, 아까 울다가 지쳐서 좀 잤잖아요. 그래서 눈을 안 감고 잠이 안 와서 이제 꿈뻑꿈뻑 하고 있으니까는 순자 이모가 옆에서 누워가지고 이 수키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줬대요. 자장가를 불러줬는데, 보던 TV도 궁금하고 잠도 안 올 것 같았는데 그 토닥이던 손에 이렇게 부드러운 촉감, 네. 그리고 이제 나지막하게 불러주는 그 자장가 소리에 어느 순간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자기 몸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막 들어서 몸을 막 이제 비틀면서 괴로워하다가 눈을 딱 떴대요. 근데 귀에서는 딸랑딸랑 방울 소리 같은 게 계속 나고, 눈앞에서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있는 느낌? 혹시 돌비님 옛날에 할로우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할로우맨이라고 그 투명인간 나오는 공포 영화인데, 알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투명인간 표현할 때 뿌연 느낌으로 표현하잖아요. 수기가 딱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눈앞에 분명히 뭔가가 많이 있는데 분명 보이지는 않는데 뽀얗게 뭐가 있는 느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느낌. 근데 그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이미 눈을 떴을 때부터였는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몸은 안 움직이고 귀에서 방울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이게 방울 소리가 방 밖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동자를 막 이렇게 저렇게 굴려봐도 방 안에 순자 이모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이모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목소리는 안 나오고, 근데 그 눈앞에 있는 뭔가 정체 모를 무언가들이 안 보고 싶은데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몸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이제 한참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방울 소리 같은 게 뚝 끊김과 동시에 눈앞에 있던 그것들이 순식간에 이제 연기처럼 사라졌대요. 그러고 긴장이 풀리니까 동시에 수키 몸에 긴장이 풀려서 그 상태로 또 스르르 잠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눈을 떴는데 아침이더래요. 아침이 밝아서 창문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비몽사몽한 세트로 옆을 봤더니 순자 이모가 옆에 누워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어서 흠칫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수키 잘 잤니? 이렇게 묻길래 간밤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이 친구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가 그럼 아침 먹을 준비할 테니까 만화 보고 있자 하면서 또 만화를 틀어주고 방문을 닫고 또 나갔대요. 그래서 앉아서 또 만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이모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수키를 안아서 거실로 또 데리고 나오셨대요. 항상 수키를 이동시킬 때는 얘를 일쪽으로 와가 아니고 항상 안아서 이동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실로 나와 봤더니 어제처럼 액자가 쭉 있고 순자 이모가 또 웃으면서 자, 이분들이 누군지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사진을 다 가리키면서 자, 이분은 누구야? 이분은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해줬었는데 오늘 아침은 대뜸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딱 떠오르지가 않아서 입을 오물오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자 이모가 어제 그 표독스러웠던 표정을 지으면서 어제는 알았는데 오늘은 몰라?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래요. 수키 너무 놀라가지고 또 막 엉엉 울고 근데 이제 순자 이모는 소리 지르는 걸 멈추시지 않으면서 막 화를 내고 너 분명히 어제는 다 알았잖아. 근데 오늘은 왜 모르는 거야? 막 그렇게 한참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또 표정이 한순간에 변하면서
웃는 얼굴로 또 변하시더니 참, 이분은 땡땡 할머니, 이분은 땡땡 할아버지 이러면서 또 차례대로 이름을 읊더래요.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이제는 정말 다 이상한 거예요. 저 웃는 표정마저도 너무 이상하고 무서워서 그 사진 속 이름들을 다 맞췄대요. 이게 마치 카드로 짝 맞추기 놀이하는 것처럼 방금 말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다 맞췄는데 이모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 우리 스키 너무 잘한다. 그래 스키야 너 할 수 있었잖아. 왜 아는데 모르는 척했어?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셔. 그러니까 이제 스키가 저 그러면 이제 이거 맞췄으니까 엄마 보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빵긋 웃으시면서 스키야 너 지금 엄마 보고 있잖아. 이래서 네? 이랬더니 스키야 내가 엄마야. 이러면서 웃는데 이 웃는 소리가 그냥 뭐 하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앙칼지게 막 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엄마야라고 반복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핑크빛이 도는 미숫가루를 또 눈앞으로 내밀면서 자 우리 스키 착하지? 이거 마시자 하고 자기를 보면서 또 씩 웃는데 그때 번뜩 스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게 이 집에서 도망쳐야겠다. 어떻게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어린 나이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뭐 이제 스키 본인은 지금 굉장히 나 천재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제 순발력을 발휘를 해서 저 지금은 배가 안 고파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만화 보고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순자이모가 빤히 쳐다보면서 우리 스키 약속 지킬 거니? 이렇게 얘기해서 네, 저 지금 정말로 배가 안 고파요. 하면서 이제 문 쪽을 쓱 봤는데 그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쓱 봤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액자를 만지작 하다가 근데 마당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대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생각을 한 게 저 엄마랑 나뭇잎으로 재밌는 놀이를 했었는데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니? 하고 물어서 나뭇잎을 물 위에 이렇게 띄워서 입으로만 호호 불어서 시합하는 건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순자이모가 눈을 빤히 마주치면서 엄마랑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서 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키 여기 앉아있으면 엄마가 나가서 나뭇잎 주워올게 이러더래요. 그래서 수키가 마당에 나무가 있으니까 같이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야, 수키는 여기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서 수키를 앉아있으라고 이렇게 어깨를 꾹 눌러서 계속 앉혀놓으면서 마당을 나가려고 이제 그 순자이모가 문을 여는데 그 순간에 수키가 그 틈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순식간에 이제 자기 아래로 애가 쑥 나가니까 이제 순자이모도 당황했는지 뒤에서 이렇게 손을 휘휘 저으면서 애를 잡으려고 했는데 날쌔게 이제 나가서 파란 대문을 잡고 당겼대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문이 막대기로 된 잠금 장치를 옆으로 당겨서 여는 구조였어요. 대문이 보통. 그러니까 애가 혼자서 열기가 힘들죠. 딱 잡고 당기는 순간 덜컹하고 절망적인 소리가 들린 거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잠금 장치 풀어야 되는데 어린 수키는 그걸 푸는 법을 잘 몰랐던 거죠. 뒤에서 씩씩거리면서 순자이모가 자기한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침 그 순간에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수키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 거죠. 으앙 막 울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니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문 쪽으로 다가온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순자이모가 수키를 탁 낚아채서 얼굴을 손으로 막았는데 애가 막 몸부림치면서 계속 악을 쓰니까 밖에 사람들이 계속 무슨 일이라고 물어온 거예요.
대문을 사이에 두고.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이 순자 이모가 뭐라고 막 둘러대고 사람들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순자 이모가 그 대문을 열었대요. 대화를 하려고 열었는지 그때부터 또 수키가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어른들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른들한테 안겨가지고 이제 수키가 막 살려달라고 오니까 그 순간에 이제 쾅 하고 대문 닫히는 소리가 동시에 났대요. 어른들한테 안긴과 동시에 순자 이모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막 이제 문을 열라고 하고 어떤 어른들한테 이제 엎혀가지고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가고 경찰분들이 이제 수키를 차에 태우고 가서 부모님한테 인계를 했어요. 이미 한바탕 집은 난리가 났죠. 친척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애를 찾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그러던 와중에 애가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명백하게 치잖아요. 애가 무사히 돌아온 건 너무 다행이지만 명백하게 치니까 아버지랑 친척 어른들이 가서 사건 접수를 하고 그랬는데 이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보통 애들 같았으면 이게 트라우마가 좀 심하게 남았을 법한 일인데 당시에 본인 말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였던지라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금방 괜찮아졌대요. 금방 괜찮아졌는데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문 밖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수키야, 수키야 이렇게 누가 자기를 불러서 눈을 뜨고 뭐지? 이렇게 봤더니 그 집 문이 옛날 유리, 왜 불투명한데 밖에 실루엣은 얼핏 비치는 유리 뭔지 아시죠? 집 문이 그런 유리로 되어 있었다는데 밖에 누군가가 서서 수키야, 수키야 이렇게 부르고 있더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했더니 수키야, 순자 이모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펄쩍 뛰었는데 그 순간에 옆에서 이제 엄마가 수키야 이러더래요. 꿈이었던 거죠 이게. 수키야 너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니? 너 왜 그러는 거야? 애가 앓는 소리를 내니까 같이 자던 엄마가 이제 수키를 흔들어서 깨운 거예요. 애가 막 끙끙 앓으니까. 엄마 있잖아. 그 이모가 문 밖에 서 있었어. 막 문 밖에 서서 내 이름을 계속 불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당연히 애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며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 꿈을 꾼다니까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후유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키한테 이제 엄청 애를 쓰셨대요. 엄청 애를 쓰시고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엄마가 자기 옆에 계속 붙어서 자기를 케어를 해주니까는 깨어있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드는데 밤에 잠만 자면은 자꾸 문 밖에서 순자 이모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수키야, 수키야 이렇게 계속 불러서 꿈에서도 이제 수키가 뭔가 잘못된 걸 아니까 대답을 안 하다가 이게 몇 날 며칠 계속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왜 자꾸 부르세요 하고 이제 문 사이에 두고 바깥에다가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수키야, 엄마가 수키가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수키야 엄마야. 엄마가 우리 수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안 돼. 라고 해서 싫어요 한 거죠. 그랬는데 계속 밖에서 수키야 문 좀 열어봐. 이러다가 잠에서 깨고 이게 매일매일 이어지니까 이제 꿈에서도 지쳐가는 거예요. 꿈에서 매일 이제 나와서 보고 싶어 얼굴 좀 보여줘 하니까는 애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꿈에는 그러면 안 됐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지쳐서 문을 열었대요.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서 순자 이모가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싱긋 웃으면서 예쁜 수키야 엄마랑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안으려고 해서 안 갈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랑 있을 거예요. 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순식간에 그 웃던 얼굴이 정말 순식간에 한없이 일그러지면서 이게
코부터 이렇게 으그러뜨리는 느낌으로 일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그러면서 같이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몸을 막 부들부들 떨더래요. 그러면서 눈이 점점 빨개지더래요, 그 순자 이모의 눈이.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완전히 시뻘개진 눈으로 자기를 노려보면서 정말로 안 갈 거야? 라고 묻더래요. 네. 그래서 네 하고 수키가 첫 번째로 대답을 하니까 그 순자 이모 입이 쩍 벌어지더니 피가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이걸 꿈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피를 막 쏟으면서도 또 말을 하대요. 근데 이게 뭔가 입안에 액체가 있는 거니까 말이 정말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서 떨면서 네 이렇게 두 번째로 대답을 했더니 순자 이모가 컥 하는 소리를 내면서 입에서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꿀렁하고 나와서 바닥에 철퍽하고 떨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머리카락 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머리카락을 덩어리를 토해낸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 순자 이모 시선은 수키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피 때문에 이빨이 새빨개진 상태로 그 이빨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또 다시 또렷한 목소리로 정말로 안 갈 거야? 또 이렇게 물었대요. 네, 안 갈 거예요 하고 이제 수키가 막 울부짖으면서 세 번째로 대답을 했더니 그 순자 이모가 뭔가 말을 하는 듯, 뭐 울부짖는 듯 약간 물이 끓는 소리 같은 게 났다고 하던데 뭐 그런 소리를 막 내더니 모든 구멍에서 까만 뭔가가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까만 물 같은 거? 네, 그게 땅으로 막 쏟아지어서 떨어지는데 그 쏟아져 나온 그 액체 같은 것들이 마치 이제 연기처럼 순식간에 땅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훅 오르더니 자기를 스치면서 집안으로 막 들어오더래요. 그 연기 같은 액체 같은 무언가 모를 그 까만 것들이. 그 순간에 이제 또 누가 수키야 해가지고 꿈에서 깼는데 엄마랑 아버지 그리고 또 자기 친이모가 옆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대요. 이게 나중에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때 수키가 거의 하루나절 잠에서 안 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친이모를 부르신 건데 이제 이 친이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수키의 친이모께서 무당분들이 굿하실 때 옆에서 악기 같은 거 연주하시는 악사. 일단은 무당은 아니세요. 무당은 아니신데 좀 신기가 있으세요. 그 수키의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무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가 쪽이 할머니 이후로 이제 무당은 없으셨는데 좀 신기가 그래서 있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키가 이 친이모랑 엄청 친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친이모가 수키랑 막 놀아주다가 연주를 하시러 구판에 가셨어야 했는데 이제 당시 수키가 막 떼를 쓴 거죠. 이제 이모랑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이모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또 가게를 하시고 하니까는 그때 이모도 그러셨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구판에 수키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굿을 하는 자리에. 근데 그 굿하는 자리에 그 순자 이모가 있었던 거예요. 이 순자 이모라는 분도 무당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굿을 이끄는 무당은 아니었고 뭐 도와주러 오셨던 분이셨대요. 그 자리에서 이제 수키를 본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아이가 없었고 아마도 뭐 어른들이나 뭐 저희가 얘기한 추측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 대를 이으려고 수키를 데려가지 않았었나 싶어요. 아무래도 그 수키의 핏줄에 약간 뭐 그런 뭐 신기도 있고 근데 자기 핏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자기가 데려가서 내 애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핏줄로 만들려고 그런 미숫가루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뭐 아마도 저희 추측으로는 그 순자 이모의 조상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액자 속의 사진들, 그 사람들 이름도 외우게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그 수키가 악몽에서 깼을 때 부모님이 병원에 안 데려가고 친이모를 부른 이유가, 그 전에 그 꿈을 꾼 거를 수키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꾸 꿈에서 그 순자 이모가 자기를 밖에서 부른다고. 근데 이미 처음에 그 꿈을 꿨을 때 그 당시에 그 순자 이모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상에 없으신 분이었던 거죠. 그 꿈을 꿨을 때. 네.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수키도 몰라요. 그거를 여쭤보면은 부모님이나 뭐 이모나 말도 돌리시고 뭐 화도 내시고 뭐 네. 하셔가지고 아직 수키도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닌 분이 꿈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그쪽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친이모를 부르셨던 거고, 그래서 아시는 용한 무당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를 데리고 가려고 친이모가 오셨던 건데, 이제 잠에서 깨고 부모님이 달래준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랑 친이모랑 같이 그 용하다는 무당집으로 갔대요. 네. 가는데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수키 눈에는 이제 보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뭐 이제 집에서 나와서 차로 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밖에 보이는 풍경 속에도, 심지어 뭐 차 안에서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기절 직전까지 가면서 차 안에서 이제 어찌어찌 이제 그 무당집으로 갔대요. 네. 갔는데 이제 그 찾아간 그 어른 무당분도 수키를 보고 이거 손 쓸 방법이 없다 얘기를 하시면서 어린 수키를 붙잡으시고, 너 봐도 못 본 채 해라. 너 눈에 지금 보이는 거 너 못 본 척 해라. 대신 그거 너를 절대로 해칠 순 없어. 네가 정신은 힘들겠지만 그것들이 너의 육체는 절대 건드리지 못해. 그니까는 봐도 못 본 척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대요. 예. 그때부터 이제 수키가 영안이 이제 트인 건데, 이게 보통 저도 이제 시들모 듣다 보면 네. 좋은 영도 있고 나쁜 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키가 보는 것들은, 봐왔던 것들은 기괴하고 나쁜 영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게 보면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아파트에서 봤던 그것도 이제 그 친구가 봤던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을 거의 뭐 20년 가까이를 일상처럼 보고 겪어도 그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래요. 네. 나한테 해는 끼치지는 않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나쁜 것들이어가지고,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기담이나 뭐 곤지암 뭐 그런 공포 영화들 얘기하면서, 야, 너 그런 거 진짜 별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내가 봐왔던 거는 진짜 더 끔찍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게 뭐 끔찍했었어 라고 이제 였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다행히 수키가 안 보여요. 오, 다행이다. 네, 이게 신기한 게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서 아기도 있는데 지금 남편이랑 만나서 연애하면서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친이모의 말로는 남편의 기가 이제 그걸 다 눌러준다, 뭐 그런 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키가 다행히 지금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많이 있으시겠네요, 친구분은. 저도 몇 개를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약간 진짜로
나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옛날에는 저희가 같이 있을 때 이제 네. 뭐 저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 같이 놀고 있으면은 저쪽 보지 마, 저쪽 구석에 보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왜 이러면은 그냥 보지 마 막 이렇게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친구가 그런 걸 보는 걸 아니까 왜 네. 뭔데 막 호기심을 물어보면은 저기 뭐가 서 있어서 우리 쳐다보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뭐 춤을 추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만 들었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몇몇 것들은 정말 나쁘더라고요. 나쁘고 어른무당분 말씀처럼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육체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는데 확실히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뿐만이 아니고 네. 본인은 그게 눈에 보이니까 피할 수가 있잖아요. 저 멀리서 보면 피할 수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장난을 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영향이 가고. 야, 네, 진짜 이야기만 그렇게. 듣는데 힘이 빠진다. 힘이 빠져. 뭔가 이렇게 힘을 이게- 계속 주고 있다가 좀 힘을 이렇게 뺀 느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진짜 이거를 자세하게 진짜 직접적으로 들으면 정말로 좀 힘들어요. 와, 근데 진짜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많고, 특히나 이 무속인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무속인 분들도 계셨겠고, 지금도 계시긴 하겠지만, 정말 못돼 먹은 무당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게 이 얘기를 처음에 저랑 이 수키라는 친구랑 이 방송을 그러니까 저희가 좀 오래 걸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돌비님한테 사실 그렇죠. 뭐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좀 오래 걸렸는데 몇 달 걸렸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 무당분이 아무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도 추측은 하지만 뭔가 안 좋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것도 뭔가 방법이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꿈에 나왔던 것만 봐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게 또 다시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고민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 친이모한테 그 얘기를 했죠, 스키가. 그랬는데, 이제 그 친이모가 돌비 방송을 들어보시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오!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순자 이모의 영은 이미 이제 뭐 씻겨나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씻겨나가서 이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네, 그나마. 그렇게 허락을 여러 번 받고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그치, 이렇게 왜냐면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짬빠님이 친구분의 이야기인데 이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겠지만 네. 정말 좀 힘든 삶을 대신 전달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하면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게 짬빠님에게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걸 짬빠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네. 조금 걸러지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친모의 말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털어버리는 것도 스키의 뭐 마음적인 부분이나 뭐 영적인 부분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뭐 저희 친구들한테나 아무한테도 안 했었어요. 그냥 네. 왜 그게 그렇게 보게 됐어라고 얘기했을 때 어렸을 때 치장했었는데 그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그때부터 보게 됐어 정도만 알았거든요. 저희도. 근데 이렇게까지 이 친구도 얘기를 못하고 끙끙 앓았을 때는 본인의 약간 그런 게 조금 나쁘게 해가 될까봐 조심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레전드 이야기 너무나 잘 들려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키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힘든 삶을 사셨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를 많이 하는 채널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뭔가 앙금, 답답했던 그런 마음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 듣고 있을 텐데 네네. 네, 분명히 아마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감동 아이고. 먹어서. 이 친구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네. 네. 스키님도 힘내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고 우리 짬바님 같은 또 친구분이 계시기에 두 분의 우정도 오래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알아주고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는요, 단순히 잠깐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삶 자체가 공포가 그냥 연속이었던 분들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실지는 저는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